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아기를 재우고 영상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같이 잠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소 초췌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돈이라는 거는 물물 교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말을 좀 정리를 하면 돈은 구매력의 저장 수단인 거죠. 돈의 가치는 바로 구매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자가 되어 간다, 이런 거는 내가 구매력이 커지고 있다,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거는 내가 구매력이 낮아지고 있다. 부자는 가지고 있을수록 구매력이 더 커지는 상품을 구매를 하고, 보통 사람들은 광고와 마케팅의 영향으로 소모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죠. 내가 벌고 있는 돈의 양을 늘려서 구매력을 키우거나 구매력을 소비해버리는 것을 막아서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면 이거를 잘 활용하면 부가 쌓이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재테크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여기 요 교차점에서 총 수요와 총 공급의 교차점에서 결정이 되게 되죠. 다 아실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감소하거나 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모아에서 추정하는 것도 제가 다모아 얘기 오늘 하지 말아요. 공급량 추정을 하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그 얘기 자꾸 쇼핑몰 얘기로 살라 그러네. 그 얘기 말고, 하여튼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죠.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거나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거나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거나 임금이 오르거나 아니면 노사분규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져서 생산 쪽에서, 공급 쪽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수요가 위축하게 되고, 수요가 위축되게 되면 또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수요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생산이 수요 감소폭보다 더 위축돼 가지고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금이 인상되는 폭보다 생산성의 증가폭이 더 크게 돼가지고 생산이 오히려 더 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기는 어려워요. 생산 감소,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나 노사 분규나 원자재 인상 같은 그런 생산 감소의 원인들도 시간이 쭉 지나게 되면 해결되게 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화량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렸던 것, 그것을 아직 회수를 못해서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 생산은 감소를 하고 있어요. GDP의 구성 요소가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요걸 다 합치면 GDP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GDP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 소비, 그 앞에 말씀드렸던 요소 중에 가계 소비가 감소됐는데 그거 이상으로 정부 지출을 유지하게 되면은 GDP 성장률이 유지되겠죠. 총 수요를 유지시키고 있고 통화량은 계속 늘고 있어요. 기업 생산은 감소하고 있고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 규제 등으로 인해서 경영 혁신이나 기술 개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금융자산, 돈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급여소득자의 월급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실물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빈부격차가 심화돼요. 실물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산을 이미 구축한 사람들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급여생활자, 아직 내가 실물자산을 살 만큼 돈을 못 모아서 예적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게 되죠. 매력적인 실물자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공급이 제한된 아주 특별한 가치를 갖는 지역, 그 지역의 부동산, 아니면 태생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부동산, 예를 들면 토지, 이런 것들의 가치는 이론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정확히 말하자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가치가 그대로더라도 요거를 표시하고 있는 돈의 자리 숫자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가상의 정부를 가정해 봅시다. 그런 가상의 정부가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 것을 예상해서 금융자산 투자로의 당근책을 제시하고 실물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찍을 가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금융자산 중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력을 갖고 있는 상품 지속적으로 모으는 것도 자산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자산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방향에서 찾아보신다면, 만약에 그런 경제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정부 정책을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로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어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한번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해가지고 좀 횡설수설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게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1:1 코칭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하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될 거고요. 모두 무료입니다. 대신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